안녕하세요. 온 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 세미나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경에 있는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 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아마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바로바로 시기 작가님의 소설 표지 일러스트 피드백 세미나인데요. 시기 작가님께서 지난번 세미나 때 클립 스튜디오로 3D2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피드백을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캐주얼 표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버추얼 유튜버 분들의 월페이퍼 대기 화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협업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표지 일러스트 일을 하고 싶으신데 퀄리티를 올리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좀 오늘 피드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판에 공포물이 섞인 듯한 포트폴리오를 그려주신 것 같아요. 질문은 빛과 그림자가 어렵다고 해주셨고 폐쇄 그림자를 어떻게 넣는지 가장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일단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고쳐주면 좋을 부분이 캐릭터의 대비인데요. 배경은 어둡고 빨간빛이 강한 반면에 캐릭터는 빨간빛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죠. 표지 일러스트를 그리실 때 퀄리티를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을 흑백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흑백으로 바꿔봤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배경은 어두운 반면에 캐릭터는 많이 밝은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데요. 일단 대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캐릭터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클립 스튜디오의 레이어에서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의 밝기 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밝기와 대비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밝기를 어둡게 하니까 빨간색 부분, 옷이랑 머리 전체적으로 채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럴 땐 대비를 살짝 내려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미묘하게 채도도 살짝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캐릭터를 잡아서 밝기와 대비 조절을 해줬어요. 이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해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흑백으로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빨간 빛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버레이 레이어를 만들게요. 제가 이 파일을 받아봤을 때 표준 레이어를 사용하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표지가 요즘 그림 스타일이 좀 다들 플랫하시고 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표지 일러스트는 조금 더 여전히 좀 퀄리티를 올려줘야 되고 멀리서 봤을 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효과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버레이로 사용을 해서 조절을 해볼게요. 레이어 효과를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어떤 기능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과정 중에 해보는 시도일 뿐이라서 완벽하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해본 다음에 마우스 휠을 굴려가면서 여러 가지 레이어를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각각 다 다르게 효과가 들어가죠. 이런 효과를 넣어도 괜찮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온전히 느끼셔도 괜찮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빛을 넣을 땐 어떤 레이어를 써야 하고 그림자를 넣을 땐 어떤 레이어를 써야 한다 라고 정해두시는 학생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한정적이게 되거든요. 쓰는 색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 어두움 레이어를 사용을 해볼게요. 비교 어두움 레이어는 제가 만약에 이 머리카락을 좀 더 어둡게 해주고 싶어요. 어둡게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은 덮이는 반면에 선화는 살아있죠. 얘를 표준 레이어로 했을 때는 선화도 그렇고 머리 밑색도 다 덮이죠. 비교 어두움 레이어는 내가 지금 선택을 한 색이 덮이긴 덮이되 지금 선화의 색깔이 더 진하죠. 그러면 선화의 색깔은 안 덮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위주로 어둡게 해주었는데 그러면은 배경이랑 캐릭터가 지금 분리가 안 되고 있죠. 이쪽 부분이 이렇게 흑백으로 봤을 때 이쪽이 조금 분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표지를 제가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캐릭터랑 배경을 어느 정도 띄워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드라이트라는 레이어 효과를 이용을 해서 조금 캐릭터와 배경을 분리를 시켜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빨간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랫부분에는 반대되는 너무 눈에 띄진 않을 정도의 푸른 계열의 색깔을 좀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드백 폴더를 껐다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비교 어두움 레이어로 돌아가서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이 분위기와 맞지 않는 곳, 너무 밝은 곳이 어디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흰색 빛으로 들어온 드레스 부분도 좀 덮어주고 피부도 덮어줄게요.
그리고 레이스에 관해서도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경계 효과 테두리 두께를 3 정도로 설정을 해두셨어요. 근데 지금 이 레이스 브러쉬 자체가 시스루로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경계 효과를 넣는다는 게 자, 여기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촘촘하게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테두리가 아니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덮이게 되는 거죠.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드레스가 흰색의 잠옷 드레스를 그려주셨잖아요. 이 흰색 잠옷이랑 어울리는 흰색 레이스를 넣어줬을 것 같아요. 통일성을 넣어주는 거죠. 이 레이스를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이 면에 맞게 메쉬 변형을 픽셀 유동화 기능을 사용해서 조절을 해줘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또 이 뒤쪽에 있는 곳을 만들어줘요. 하나하나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음새는 또 내가 직접 조절을 해줘야겠죠. 아무리 브러쉬를 쓴다고 해도 저런 부분은 수작업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어봤는데 이 상태에서 겹치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지워서 정리를 해주고 앞뒤 구분을 따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뒤쪽 레이스 겹치는 부분을 지웠거든요. 겉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런 레이스를 넣어봅시다 하고 넣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이 레이스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이 레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프릴이 나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전이고요. 이게 후입니다. 확실히 엄청 차분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빨간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셨다 보니까 잠옷도 빨간 계열이 됐고 일부러 수정을 하면서 빨간 빛뿐만이 아니라 반대쪽에 조금 다른 푸른 빛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밝은 빛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중요한 부분에만 더 추가를 해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피드백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저희 두 번째 피드백 남아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의 조명은 레퍼런스를 뭐라고 검색해서 찾으시나요? 그냥 이제 빨간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레드라이트라고 영어로?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잘 안 나오면은 한국어로도 검색해보고 번역기를 써서 일본어로도 검색해보고 그리고 핀터레스트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랑 구글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어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좋아요. 일본어로도 검색을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다른 이미지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일본어로 검색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클튜에서 소재 검색을 할 때 네.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또 많이 쓰다 보니까 클립 스튜디오를 한국어로 또 검색을 하는 것보다 일본어로 검색을 하는 게 또 많이 나오거든요, 소재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로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검색 자체도 일본어로 해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 그렇겠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이죠. 뽀용뽀용 샤방샤방한 그림인데 이 친구 피드백도 그럼 진행을 시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드백 해볼 그림은 질문을 주신 게 드레스에 레이스 장식이나 리본 소재 같은 것들을 써보고 싶어서 한번 얹어두기만 해봤는데 인체나 옷 주름 굴곡을 고려하면서 소재를 사용해보자니 어색하다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소재를 사용하면 좋을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까도 소재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잠옷이 아니라 드레스 계열이죠. 그냥 흔히 나오는 로판 드레스 계열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는 핀터레스트에 검색을 했을 때 로리타풍 드레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또 그런 드레스가 많이 그려지긴 하지만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스타일의 드레스를 로맨틱 스타일 복식이라고 해요. 18세기에 흔히 말하는 로코코 시대의 18세기 드레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넥라인이 좀 네모나죠. 이 중앙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리본이 이렇게 이어지는 장식이 많아요. 그리고 드레스 라인 자체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철사 이런 것들을 차기 때문에 드레스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붕 가고 이렇게 꺾여요.
지금 다른 두 이미지도 리본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 넥라인이 스퀘어 넥라인 이렇게 네모나게 각지는 형태죠. 그게 이제 로코코 시대의 드레스인 거고 19세기가 아까 말했던 로맨틱 스타일의 드레스예요. 로코코랑 다르게 어깨 라인이 푹 파여 있어요. 아까는 이제 드레스가 붕 뜨다가 꺼지는 게 많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로맨틱 스타일 드레스에서는 자연스럽게 동그란 라인으로 흘러가는 드레스가 많습니다. 사실 또 그 안에서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했었던 슈미즈 드레스가 이 사이에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잠옷 고인물 룩 있죠? 이렇게 화려하게 입는 시대였는데 갑자기 잠옷을 입고 등장을 한 거죠. 뭐야 하고 유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설명을 또 왜 했느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핀터레스트에 검색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현대적으로 입는 드레스라든지 로리타풍 드레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별로 어떤 드레스구나 라는 걸 알면은 자료의 질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로맨틱 스타일 복식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고 온 자료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려주신 거랑 유사하죠? 어깨 라인이 많이 파여있고 여성스러움이 강조가 되고 레이스가 크게 라인을 따라서 많이 달려있죠. 이 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어깨 라인 따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 소재 잘 넣는 방법이 뭔가요? 그것은 이 원본의 자료를 보고요. 우리가 레이스를 크게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패턴과 레이스가 들어가 있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라인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것도 일자도 아니에요. 약간 가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있지 않나요? 이 라인을 그대로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면에 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리본이 있고 장미 장식이 막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크게 레이스가 들어가고 자세히 보시면 끝에 뭔가 실밥처럼 이렇게 뭔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레이스 소재 다운을 받으실 때 이거 예쁘다 하고 그냥 다운 받지 않고 이거는 어떤 라인에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운을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레이스를 봤어요. 소재를 구경을 하다가 이런 큰 라인에 넣을 때 좋겠다 하고 다운을 받고요. 작은 지금 요 레이스 보이시나요? 꾸며져 있는 거? 이것도 소재창에서 봤을 때 그 큰 레이스 위에 작게 얹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예쁘겠다 하고 다운을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내가 활용을 했을 때 여기는 어떤 부분에 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비교적 명확할 때 이런 이걸 이용을 해서 여기를 끝매줌을 좀 해줄게요. 제가 쓰는 브러쉬를 잘 보시면은 큰 레이스를 썼고 끈 레이스를 썼고요. 이 레이스는 그냥 꽃 모양의 레이스죠. 이거를 경계 테두리 효과를 좀 만들어서 끈 밑에다가 또 겹겹이 얹어주는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소재를 넣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림을 봤을 때 크게 레이스 하나, 작은 레이스 하나 이렇게 덩어리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레이스도 있고 큰 레이스를 보조해주는 역할의 레이스도 있고 부분 섬세하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조합되니까 끈 레이스가 다른 형태로 보여지네요. 베리에이션을 주시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정이라든지 선화 색깔을 그림 분위기에 또 맞추면은 좀 잘 어울려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소재를 사용하시고 하지만 자료를 무조건 더 찾으시고 그 자료에 맞게 리서칭 하시고 하는 과정이 계속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소재라는 느낌을 확대를 해가지고 봐야 이거 소재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확실히 그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림에 어울리게 다듬는 어떤 과정이랄까? 그렇게 보였다니 너무 다행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피드백 세미나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작가님의 수업에 대해서도 소개 한번 해야죠. 표지 일러스트, 강의, 버추얼 유튜버 분들의 일러스트 그리고 사실 웹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정말 엄청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외주를 받으면서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완전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쭉쭉쭉 해주시고 계시네요. 수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제 수업에서는 오늘 세미나에서도 봤듯이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활용 방법, 그리고 아까 계속 자료를 강조를 했었죠. 자료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 드레스 같은 이런 용어들 같은 것들 있죠. 그거에 맞게 잘 활용을 해서 일러스트를 그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1대1 피드백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연장이 될 때도 많고요. 오늘 피드백했던 것처럼 개개인의 그림을 받고 그분에게 필요할 것 같은 피드백을 그때그때 해주고 있고요. 모작 같은 과제들도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고 개인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파일과 시연 영상도 올려주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강 난이도나 목표 같은 어떤 분들이 수업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완성이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완성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가겠습니다. 네. 안녕.